자식이 맞아. 부모 부양을 했거나 부모한테서 계속 부양을 받아야 되니까 그 재산을 받아가야 되니까 직계 비속, 그러니까 자식이 1번, 이 자식이 없으면 내 부모가 2번, 이 부모도 없으면 내 형제가 3번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대로만 따지면 구하라 씨한테는 엄마가 더 아빠 있고 엄마 있고 형제가 오빠가 있으면 이 순서는 오빠한테는 상속이 안 가고 아빠 엄마한테만 가는 게 원칙이에요. 원래는 아예 안 가요? 오빠한테는 오빠한테는 아예 안 가고 순서대로 할 때 오빠한테는 아예 안 가고 근데 이때는 아버지가 자기 몫을 오빠한테 줬어요. 자식한테. 나는 안 받아도 되니까 너가 받아가서 네가 상속 문제 때문에 나중에 또. 예,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제 자식이 2명이면 자식 둘한테 똑같이 2분의 1, 2분의 1이 나눠가거든요. 구하라 씨 같은 경우는 직계 비속이 없으니까 직계 존속인 엄마와 아버지가 2분의 1, 2분의 1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구하라 씨의 전체 재산 중에 2분의 1은 아버지, 2분의 1은 어머니인데 아버지가 자기 몫을 오빠한테 줬기 때문에 오빠가 2분의 1, 어머니가 2분의 1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그냥 개념적으로 어머니는 연락 안 한 지가 오래됐으니까 재산을 전부 다 아버지가 내 걸 포기해서 오빠한테 다 줬으니까 오빠가 다 이제 가져가는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나타나서 2분의 1을 달라라고 소송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참 너무 당황스러운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 이런 상속이 그냥 이루어지게 놔둬야 되느냐 라고 문제가 돼서 이번에 이제 민법을 개정을 하자는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법률을 어떻게 개정하느냐? 자, 생각을 해봐요. 자식이 둘이 있어요. 이 자식이 둘이 있는데 한 자식이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받는데 내가 형이랑 저걸 나눠 가져야 되니까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이 형을 죽였어. 그러면 상속인 자기 하나밖에 안 남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상속을 못 받아요. 왜냐면 동순위에 있거나 선순위에 있는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상해하거나 한 경우에는 상속을 못 받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방어가 돼요. 약간 왜냐면 오늘 들은 얘기 중에 가장 잘 시원한 가장 다행인 얘기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렇게도 안 하면 진짜 상속인들끼리 막 싸움이 나가지고 칼부림이 나서 한 명을 이렇게 없애고 내가 다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보호가 되는데 지금 이제 구하라 씨나 아니면 뭐 천하남이나 이런 경우처럼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에도 이 상속 결격, 상속을 못 받도록 그 민법 규정에 그 내용을 추가해달라. 의미가 있는. 네, 그래서 그 개정을 이제 20대 국회에서 제안을 했다가 이제 국회가 이제 마감이 돼서 이제 정리가 안 됐고 이제 다시 그걸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게 21회 국회에서 뭐 우선순위로 처리가 된다고 한들 이 구하라 씨의 유산은 어머니한테 가게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법률이 바뀌게 된다고 하더라도 변경이 된 이후부터 적용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불소급이라고 해가지고 왜냐면 그 전에 기존에 있던 법을 신뢰하고서 이루어진 법률 관계들을 다 뒤집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안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라도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제 법률 개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거를 그래도 그나마 조금이라도 진짜 절반을 주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냐면 기여분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형제가 둘이에요. 어머니, 아버지를 근데 한 형제가 진짜 전적으로 다 모셨어요. 병원도 모시고 여태까지 생활도 같이 하고 생활비도 들고 다 그렇게 했었고 그 중에 자식 한 명은 정말 뭐 나몰라라 뭐 막내도 안 하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와가지고 나도 똑같이 2분의 1을 달라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많긴 하지만 그것도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들어가는 게 기여분 제도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긴 있네요. 네, 뭔가 있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있긴 너무 억울하지 않아? 라고 있어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막 화가 날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조금씩 사이다가 있긴 하네요. 그래서 이 기여분 제도라는 거는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부모의 상속 재산을 이제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제 부모님 부양이나 이런 데 있어서 특별하게 기여를 한 사람한테는 더 많은 부분을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거 누가 증명해야 돼요? 그거는 결국은 이제 이것들은 그러니까 사이가 좋은 형제들 사이에서는 형제들끼리 아니야 있어. 사이가 좋은데? 그럼요. 그러니까
똑같이 세 형제가 똑같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가져야 되는데 나머지 두 형제가 이거는 큰아들인 오빠가 예를 들면 부모님을 많이 모셨고 뭐 아버지 앞으로 제사도 지내야 되고 하니까 그 중에 상당 부분 절반은 다 큰형님이 가져가고 나머지만 가지고 우리가 2분의 1씩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협의를 할 수도 있고요. 그쵸. 그다음에 그 기여분을 인정을 해주면 그 기여분대로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했을 때 이제 상속을 우리가 법정 상속분대로는 못하겠다. 왜냐면 내가 훨씬 많이 기여를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법정에서 다툴 때 나의 기여분을 이만큼을 인정을 해달라라고 소송을 통해서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하라 씨 같은 케이스는 이 아버지가 어머님이 나가신 이후에 전적으로 부양을 했었고 그래서 결국은 구하라 씨의 재산을 만들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이 컸다는 부분을 입증을 해서 이제 상속분을 다르게 인정받도록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엄마가 뭐는 콩콩으로 떨어지겠는 아무것도 안 받기는 어렵죠. 현재 법제에서는. 그렇죠. 네. 왜냐면 지금 이미 제안한 법의 개정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가 된다고 한들 이유일 거고 그리고 지금 기여분을 따진다고 해도 사실 이 분이 떠나서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았다는 게 증명되기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내가 낳은 게 맞아요. 네. 이렇게 그런 면도 있고 해서 아예 아무것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까지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키우면서 했던 그런 부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여분은 좀 어느 정도 인정이 돼서 그 상속재산 분할이 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이게 정말 사실 너무 억울하고 속상한 일들은 어떤 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냐면 최근에 막 이제 아동학대 이런 게 신문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애기들 막 뭐 손을 찢었다는 둥, 그 캐리어에 애들을 해서 죽었다는 낳은 것만으로의 기여분을 따지는 건 너무 위험한 일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그것 때문에 뭐 법 개정이 이루어지려고 지금 움직임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거의 기여분을 말하기엔 사실 그런 부모 때문에 너무 괴로운 사람들도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친권 박탈이 돼요. 네. 그래서 아예 저 사람이 이제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떠한 친권이나 이런 걸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들이 있죠. 왜냐면 구하라 씨 이야기도 그런 뭐 학대를 당한 것까지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너무 괴로웠을 때 그 오빠 쪽에서는 주장하는 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구하라가 엄마를 보고 싶어 한다거나 이랬을 때도 한 번도 찾아오거나 연락한 적도 없는데 하물며 그러니까 괴롭겠죠. 왜냐면 어쨌거나 이 오빠도 이제 어머니 어떤 분과의 이런 소송을 계속 해야 되고 상속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이제 주장하는 것 자체가 슬픈 일이긴 하지만 맞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번 계기로 해서 이제 법률이 좀 더 정비가 되고 억울한 일들이 좀 없어지고 하는 그런 계기가 좀 되었으면 해요. 그러게요.